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모바일을 구현해야겠죠. 모바일. 그죠? 자, 화면이 줄어들면 이제 요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 상단바가 나오게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탑바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히든을 풀겠습니다. 이제 대망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하기 위한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요게 지금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체 방식.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얘가 교체 방식이고, 얘가 지금 오리지널로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테일인드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소개를 했는데, 헤더는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헤더를 이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디자인을 수정하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어차피 나중에 이 방법으로도 사용할 거니까 2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나중에 미디어 컬이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거 할 때는 사실 얘가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복잡한 거 다루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실무 가면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특히 헤더를 교체할 때는 괜찮은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얘는 991픽셀 이하일 때 좀 망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태블릿 PC일 때도 살짝 이제 이런 화면이 있는데, 태블릿 PC는 따로 구현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디어 컬이 작업 있죠? 미디어. 자, 여기다가 이제 맥스 위드, 미니드 써도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문법, 새로운 문법 나왔다 했죠. 여러분들이 뭐 맥스랑 미니랑 그 차이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시긴 자, 써드릴게요. 자, 맥스 위드라고 하면 얘는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 위드라고 쓰시면 민은 뭐다?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min width라고 이렇게 쓰시고, 뭐 예를 들어 1100픽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1100픽셀 이상.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max라고 바꾸게 되면 얘는 1100픽셀 이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쓴 게 쉬운 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너비가, 화면 너비가 1100픽셀 이상일 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화면 너비가 992픽셀일 때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모바일 탑바가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얘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논처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92픽셀 이하일 때, 자, 그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991을 앞에다 써도 되고요. 상관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아니다, 이렇게 씁시다. 991픽셀 이하일 때니까 이 수식만 반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는 어떻게? 바로 PC 탑바가 논처리 되면 된다. 자, 보이죠? 지금 모바일 탑바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2픽셀일 때는 모바일 탑바가 숨김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991픽셀 이하일 때는 PC 탑바가 뭐한다? 숨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 너비가 992픽셀 이상인 경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얘는 화면 너비가 991픽셀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모바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감쪽 같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 PC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인 거죠. 이거는 태블릿 PC도 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모바일 탑바 구현해줘야겠죠? 한번 볼까요? 뭐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 밑에 것도 있어야 되니까, 뭐 위에 여기 보시면 3,000원 요거 쿠폰, 요거는 그대로 가져오긴 해야겠네요. 근데 얘는 헤더가 있겠죠. 당연히 얘도 헤더가 있고, 전체 높이가 몇인가요? 50픽셀. 자, 그러면 모바일 탑바 이제 필요 없죠. H
50픽셀 BG 레드 300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감싸도 됩니다. 컨테이너를 감싸도 되는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컨테이너를 감싸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을 줘도 됩니다. 상관은 없거든요. 한번 볼까요? 전체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 DIB가 2개가 들어가 있는 형국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인 거죠. 얘는 이제 왼쪽이 아니고 윗부분이고, 얘가 왼쪽과 오른쪽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DIB를 2개를 만듭시다. 위아래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얘는 위에서 뭐라 썼죠? First section? 이렇게 썼네요. 얘는 모바일 탑바에 First section이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모바일 탑바에 Second section이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요거 디자인은 똑같겠죠. 요거 얘는 높이는 똑같은가요? 30픽셀 31픽셀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31픽셀. 색상은 똑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근데 31픽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높이에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얘는 탑 헤더한테 높이를 주지 않고 여기다가 높이를 줄게요. 이 녀석이. 그러면 BG 블루 그쵸. 이렇게 되네요. 여기 이제 메뉴 들어가는 구간. 얘는 별도. 자, 뭐 얘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로 감싸주고 뭐 작업을 했었는데, 그쵸? 보시면 컨테이너 뭐 H풀 주고 뭐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P태그만 쓸게요. P태그.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얘만 수직 정렬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 주시고 아이템 센터 주시고 저스티 파이 센터 주게 되면 알아서 수직 정렬 됩니다. 수직 수평 됐죠? 근데 폰트 사이즈는 작을 거거든요. 글씨 크기가. 한번 볼까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들 임의대로 글씨 크기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XL XL은 커주는 거야. X 라지 그냥 이거는 15픽셀 해볼까요? 14픽셀 이 정도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색상을 칠할게요.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DIB 마찬가지 2개 넣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로고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여기다가 플렉스 1을 부여할 거예요. 플렉스 1.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 뭐 줄 거냐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날아서 그 공간을 나눠 가지거든요. BG 자, 여기다가는 안쪽 패딩 좀 줄게요. PX를 한 10픽셀 500. 그 다음에 BG 그린 500 칠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깔끔하죠. 이렇게. 이 너무 좀 그렇다 하면 패딩 하나 오려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로고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햄버거 메뉴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무료 배송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로고부터 집어넣겠습니다. 네, A탭 플러스 로고라고 쓰시고. 근데 로고라고 쓰면 로고가 충돌되려나요? 로고 한번 볼까요?
로고가 충돌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로고 같은 경우는 PC 탑바에 속해 있는 로고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PC 탑바의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모바일 탑바에 속해 있는 로고라고 해서 모바일 탑바 로고라고 쓰겠습니다. 모바일 로고 이런 식으로. 자, 모바일 탑바 로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PC는 잘 나오고 모바일 로고는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자, 지금 PC 탑바 구현까지 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모바일 탑바 구현 시작. 구현 끝. 자,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존재하겠죠. 103에 23. 그러면 우리는 104, 24라 합시다. 104 픽셀에 24 픽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 정렬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높이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얘가 플렉스기 때문에 얘가 높이를 받아왔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플렉스고 아이템즈 센터 주면 알아서 수직 정렬 되겠죠. 이렇게. 너무 왼쪽이 딱 붙는 것 같다 하면 뭐 여러분들이 마진 레프트를 한 5픽셀? 1픽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마진 레프트를 당기면 안 되겠네요. 마진 레프트가 아니고, 마진 레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 A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PL을 5픽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싫으면, 이게 좀 움직이는 게 싫다 하면 여기다가 이 A를 뭐 블럭으로 바꾸시던 플렉스로 바꾸시던 해가지고 여기다가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레드 칠해보면 어때요? 딱 이만큼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얘도 보면 이 로고가 여기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안 되죠. 여기. 근데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도 클릭했을 때 클릭되게 만들고 싶다면 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플렉스, 그 다음에 높이 풀, 이렇게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진 레프트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플렉스 주게 되면 살짝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 클릭해도 클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얘는 여기 요거 햄버거. 자, 그러면 폰트 썸 좀 가져올게요. 폰트 어썸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폰트 어썸 물러오기 탭. 이렇게. 자, 그러면 폰트 어썸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아이콘 클릭, 프리 체크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검색하거나 햄버거라고 검색해도 여기 바가 나옵니다. 요거 쓸 거예요, 저희는. 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로그인 버튼이 들어가 있고 뭐 스판이 지금 2개가 들어있는데 강사가 여기다 div 쓰고 여기다가 스판을 2개를 쓰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클릭돼야 되는 요소인데 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로그인 같은 경우는 클릭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ul 곱하기 li li라 쓰면 좀 그렇겠다. 그냥 div 쓰죠. 그리고 a탭 여기는 로그인이라 하고 a스판
요것도 A로 감싸주는 형태구나. A로 굳이 감싸줄 필요가 없는데 얘도 보면 A로 감싸져 있죠. A로 왜 감싸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이런 바 같은 경우는 A로 감싸진 않거든요. 왜냐면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스판으로 가겠습니다. 스판. 그 다음에 아이콘 복사한 거. 그러면 얘네 둘은 어차피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클릭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커서 포인터까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색상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를 어차피 여기다가 요 색상 적용해주면 알아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색상 변수를 여기서 쓰는 게 가능하다 했죠. 테일인드 방법으로. 그래서 비지 컬러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다 어떻게 var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색상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상속 법칙에 의해서. 자, 그린은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린은 좀 더 연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나오죠.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직 정렬해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한테 애초에 요 녀석한테 해가지고 얘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즈 센터, 그러면 수직 정렬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justify end 하면 우측 끝으로 갈 테고요. 자, 됐고, 얘가 어차피 플렉스인데 강사는 여기다가도 플렉스를 좀 부여할게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얘가 지금 높이는 있죠? 똑같아요. 높이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는 거죠. 플렉스 아이템 justify and. 근데 여기는 얘는 높이가 없으니까 얘도 높이를 부여할 h풀 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갭을 여기다 주려고. 갭 x3. 그러면 로그인이랑 살짝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한 얘는 3픽셀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로그인 버튼이 좀 작죠? 얘는 살짝 레터 스페이싱은 주지 맙시다. 그러면 클래스 텍스트 14픽셀 좀 줄이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지금 보면 어차피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디자인. 그러면 요 그대로 복사할게요. 제가 코드 두 개를 그래서 바꿔치기 하면 코드가 길어진다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모바일에 맞는 걸 따로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바일 탑바에 세컨드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뭘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세컨드 섹션인데 얘가 세컨드 섹션의 레프트고 라이트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세컨드 섹션의 레프트 박스, 얘는 오른쪽 박스, 라이트 박스. 그러면 여기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겠죠. 세컨드 섹션의 div a죠. 어차피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A 좀 코드를 줄여서 이렇게. 자,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라이트 박스 비지그린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A 그쵸? 자, 여기한테는 포지션 릴라티브 여기다 걸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나왔죠. 됐죠. 이렇게 감쪽 같죠? 이거는 크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드라고 칠해놨던 이런 색상들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라고 칠했던 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딱 만들어진 거죠.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감쪽 같죠? 그럼 얘도 이제 클릭했을 때 클릭되는 요소. 뭐 좀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뭐 키워도 됩니다. 너무 작죠? 이 녀석인데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 18픽셀 이렇게 이 정도로만 키워도 될 거야. 20픽셀 키워봐. 20픽셀. 이렇게. 자, 그러면 바꿔치기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반응형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감쪽같이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반응형을 볼 때 코드펜 같은 경우는 느낌표 한 다음에 이렇게 독타입을 선언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메타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게 되면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뭔 차이냐면, 얘가 없을 때 강사가 디버그 모드에서 F12 누르면 여기 모바일 보는 거 있거든요. 얘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보이죠? 제대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한 그 화면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보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보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PC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 지금 화면을 이제 제가 늘렸으니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PC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를 붙여주시면 된다. 됐습니다.